네, 반갑습니다. MVP 대표 한진범입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제 소개를 드렸던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대학생 때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대학생 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MV픽이라고 하는 외주 개발사, 그리고 망미밸리라고 하는 공유 오피스,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 단디벤처 포럼이라는 곳에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단디벤처 포럼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시의 예산을 통해서 운영되는 사단법인인데, 여기서는 투자자들이랑 스타트업들을 연결해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는 일이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들을 무료로 컨설팅해주고 도와주는 일도 하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도와드린 분들이 한 20명 정도가 지원 사업을 합격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원 사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원 사업의 심사위원으로도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지원 사업 심사위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얘기 드릴 게 많습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내가 심사위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심사위원이면 심사위원이라고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게 현실이고, 저 역시도 사실 대표적인 중기부 지원 사업인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 돕는 그런 지원 사업에서의 심사위원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원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나가게 되는데, 그 강의를 나가면 처음에 지원 사업이라는 걸 들었을 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출이랑은 다릅니다. 그냥 정부에서 주는 돈이고 안 갚아도 되는 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들었을 때 그렇게 그냥 돈을 준다고? 네, 맞습니다. 그냥 돈을 줍니다.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계획서를 써서 정부에서 돈을 줄 만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어야만 정부에서 돈을 주고요. 그리고 그 돈이라고 하는 게 잘 모를 때는 그냥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꽂히고 그 돈을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어떤 비목에 어떤 종류의 얼마를 쓸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고,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고, 어떤 기관에서 그걸 승인해줘야 그 돈이 자동으로 어디로 나가는, 이런 식으로 일련의 과정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 과정들을 지켜서만 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큰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점이,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중앙 부처, 중앙에서 하는 지원 사업, 그리고 지자체, 시 단위로 이루어지는 지원 사업,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부처별로 사업들이 다 다르고 지자체별로 사업이 다 다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중앙 부처냐 지자체냐 이런 부분에서 크게 나뉘어집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사실 아셔야 될 만한 거는 형태가 어떻게 나눠지는가를 아시는 게 조금 더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단어의 뜻 그대로 해서 사업화입니다. 내가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사업이 될 수 있게 사업화를 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지원 사업의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흔히 얘기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도약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이러한 형태의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행은 R&D라고 하는 유형인데,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에 특화해서 기술 연구 개발 비용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사업화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기 때문에 R&D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람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1년 동안 지원해주냐, 2년이냐, 아니면 인턴 했다가 뽑았을 때, 아니면 계약직 하다가 뽑았을 때, 단기,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경력 단절된 여성들, 이런 식으로 유형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도 영상에서는 사업화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기타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 사무실, 세무 사무실에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 뭐 이자를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 이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어서 그걸 기타 이렇게 네 번째 부류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얼마 정도의 돈을 받게 되는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D나 인건비나 기타 지원 사업들은 제외하고 여러분들 많이들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사업화 지원 사업들에 대한 금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통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하면 공고상에는 최대 뭐 1억 이렇게 적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균 수령하는 금액은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런 지원 사업들은 한 7천만 원, 물론 평가에 따라서 그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7천, 그리고 내가 진짜 잘해서 추가 지원금도 받았다 하면 1억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하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2천, 도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업력이 일정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영상을 안 보실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강의를 하거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도 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게 그러면 지원금을 막 그렇게 여러 개 막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사업자가 없는 사람들만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런 지원 사업들은 사업자가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사업자의 기준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뉘고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사업자 내기 전에 받아서 합격을 하고 그 과정이 1년 정도 됩니다. 지원금을 쓸 수 있고 뭔가를 해나가는 과정이. 그 1년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초기 창업 패키지 5월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받을 수는 있지만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를 받고 그 다음 해에 하나를 또 받는,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도약을 또 받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이런 것도 생겼더라고요. 생애 최초라는 지원 사업이 생겼던데, 이거는 한 번도 사업자를 내지 않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애 최초, 예비 창업, 초기 창업 또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렇게 하면 뭐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은, 큰 중앙부처의 지원 사업들은 다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복 관련된 부분이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얘기 드렸던 그런 지원 사업들은 정확하게는 중소벤처기업부 부처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지원 사업을 합격을 했다 그러면 동시에 중기부에 하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초기 창업 패키지를 내가 합격을 했다 그런 사람들은 동시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지자체 사업은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중앙부처냐 지자체냐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르고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게, 내가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어떤 고도화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그걸 합격하면 동시에 수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이템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고자 하는 항목이 똑같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초기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어떤 프로덕트, IT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리고 돈을 집행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사업에 동일한 아이템으로 합격을 했지만 동일한 비목으로 또 이 IT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데 쓴다? 이렇게 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쓸 수 없고요. 하지만 지자체의 돈으로는 뭐 마케팅, 영상 제작하는 데 쓰겠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드리면, 동시에 수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지출하는 비목의 형태, 내용이 동일할 경우에는 중복 수혜이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실 텐데, 중앙부처, 우리 주로 많이 하는 예비 창업,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것들은 K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공고문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을 하고 나면 결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K-스타트업 외에 또 확인할 수 있는 곳들은 기업마당, 소상공인마당 이런 곳들에서도 지원 사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타트업 씬에서 이런 지원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따로 확인하는 게 힘드니까 다 모아서 제공해주는 스타트업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스타트업에서 또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보면 엑시토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웰로비즈, 여기서도 지원 사업들을 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특정한 서비스들은 뭔가 유료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부 자체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가 있는데 왔다 앱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만든 서비스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지원 사업들도 있고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러니까 헷갈리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비 창업 패키지, 아직 내가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그거 하나만 하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뭔가 조금 타이밍이 그렇다? 그러면 생애 최초,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거고, 그리고 내가 사업자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초기 창업 패키지 혹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 보면 사업할 때 정부 지원금 받고 사업하세요, 돈 다 준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정부에서 이런 돈을 주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그냥 이런 유튜브 영상 찍는다고 해서 정부 지원금을 달라? 안 주겠죠, 당연히. 세금이니까. 그냥 평범한 비즈니스 모델, 더 정확하게는 전통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 전통 비즈니스 모델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정부 사업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세금이거든요. 우리가 세금으로 특정 개인에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유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앞으로의 부가가치가 큰 비즈니스 모델이고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나올 수 없고 어디서 돈을 받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들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전통 비즈니스 모델을 도와주는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 지원 사업들을 조금 더 예외적인 케이스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통 비즈니스 모델에 가까운 지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원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조차도 평범하게 그냥 음식점 하겠다 합격을 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조금 더 다른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는 정부에서 도와줄 만해, 이런 것들만 합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강한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지원 사업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왔는데, 그냥 일반적인 음식점을 하는 분인데 이거를 뭔가 밀키트화 한다거나 조금 다르게 해서 소상공인인데 강한 소상공인, 말 그대로 조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에 정부가 돕겠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누구나가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 아니다가 나누어지는 거지, 그냥 어떤 걸 하더라도 다 받을 수 있다는 아닌 점 다시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돈을 받는 건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사실 핵심적인 거는 사업 계획서라서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지원 사업을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까 따지면 12억 정도 되겠네요. 제가 12억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도와드려서 합격하신 분들이 받은 지원금을 다 합치면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거 컨설팅을 해달라, 강의를 해달라, 아니면 대필 해달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대필은 불법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불법이고, 두 번째는 저는 컨설팅 하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20명 되는 분들은 단지벤처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알게 된 대표님들, 예비 창업자 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내가 꼭 하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서 써놨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맨날 떨어진다, 왜 그런 거냐, 이런 분들만 그냥 무료로 다 도와드린 거지 뭔가 돈을 받거나 하는 건 아닌 점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핵심 사업계획서를 쓰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